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제1회 남도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관객 수와 예산 부담 때문에 올해는 열리지 못하고 경연제로 바뀌었는데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순천에서 막을 올린 남도 영화제. 전남에서 열린 최초의 종합영화제로 6일 동안 26개국 98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개최 전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이자 문화 분야 역점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관객수 포함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가까스로 넘기며 목표했던 것의 67%에 그쳤습니다. 영화만 상영한 게 아니라 관련 부스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만 명 이상? 시군 몫의 예산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남도 영화제 예산은 20억 원, 전라남도와 영화제가 열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절반씩을 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영화제를 열지 않고 경연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모 끝에 최근 내년 두 번째 남도 영화제 개최지로 광양시가 선정됐지만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기업체 조금 후원을 조금 같이 하는 방향. 이제 11호는 3억이지만 이제 기업체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전남도는 첫 영화제라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도 남도의 문화를 담아내고 영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남도 영화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상업영화를 추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독립영화 위주로만 이제 영화를 상영한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와도 연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내년 남도영화제 관련 예산안은 오는 12일과 18일 전남도의회와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또 여순사건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가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양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요 보직자와 대학 구성원이 포함됐으며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 신청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통합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통합 의대 설립을 위해 곧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대학 통합 실무위원회도 함께 구성해 3개 분과로 나눠 세부 사항을 조율한 통합 계획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 협회가 포스코 노조가 진행 중인 쟁의 행위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 협회는 성명을 통해 포스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협력사들의 매출 급감, 고용 불안 등의 문제로 확산할 것이라며 파트너사들에게 큰 상처와 손실이 될 수 있는 단체 행동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의 철강 시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즉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노사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누수 때문에 거실과 주방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약 500세대 이상이 누수 문제를 겪었는데요. 일부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 세대입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에게 복급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무너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벽지가 뜯겨나갔고 아파트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지난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모 씨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주방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새는 그걸 보는 가운데 또 절반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뭐 어떻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강 씨는 붕괴 원인을 아파트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소방설비 누수로 추정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00세대 이상이 스프링클러 노후 등으로 누수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된 이 아파트 세대 절반은 아직 부동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소유한 임대 세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강 씨는 사업자 측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우선 자비로 복구 작업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먼저 이거를 선 작업하고 내용증과 영수증을 준비해서 보내주면은 훗날 주겠다고 말합니다. 누수 문제 초기 일부 입주민은 사업자가 문제를 처리해줬지만 대부분 수십만 원을 들여 자비로 집을 고친 뒤에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은 사람은 제가 관리사무소 전화해보니까 없다 그러서 못 받았어요. 한 1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해당 사업자는 지난 2020년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자 측은 누수 문제 처리 방침이나 앞으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전남도의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과 최무경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활성화 특위 위원장 등 지역 출신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박람회 추진 상황과 10대 핵심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선박람회 콘텐츠 발굴과 지역경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고 참석한 도의원들은 박람회 준비를 위한 예산 지원과 법적, 행정적 절차 간소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시가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를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응급분만이 필요한 임신부를 위해 이동형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을 갖춘 구급차를 내년부터 시범 운행합니다. 또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 지정하고 중증 이상 응급 진료가 가능한 순천형 소아 응급실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친모가 쌍둥이를 살해하기 2달 전 이미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조사 중에 친모의 살인 동기인 산후 우울증과 남편의 육아 방임을 알았지만 쌍둥이를 방치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신고 이후 2달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느라 학대 판정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숨진 쌍둥이에 대한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건 지난 9월 25일. 쌍둥이 중 동생이 갈비뼈 골절과 두부 출혈로 확인됐고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진이 경찰에 알렸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심한 부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닷새 뒤인 30일이 돼서야 관할서인 전남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쌍둥이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수시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했습니다. 경찰과 여수시는 당시 조사에서 친모의 우울 증세와 남편의 육아 방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 이 씨가 범행 동기로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경찰과 여수시는 학대 판정을 내리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와 남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참고인으로 17명의 산후 돌보미를 추가 조사하느라 쌍둥이가 사망할 시점까지 약 2달 동안 학대 판정을 유보한 겁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제3자가 학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기가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증이 없으니까.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대 신고 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격리나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 조치 기한은 7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신고 직후 관할지 경찰 이첩에만 닷새, 또 조사에는 무려 2달이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 쌍둥이는 숨졌고 경찰은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가 있었는지 뒤늦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영아 아동의 신고, 그다음에 특히 이 의사에 의한 영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여튼 민감하게 처리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40여 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유아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 전남의 600가구를 조사한 결과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1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생활 형편 전망 등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난 10년 평균 기준값인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여수 MBC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추운 연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등 친환경 정책을 담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의 최대 화두인 인구 소멸을 막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붕괴를 또 언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 특히 광주 전남은 그 정도가 더 심한데요. 윤군수 기자의 보도 보시죠. 인구 145만의 도시 광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고작 6,100여 명입니다. 제주, 세종,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200여 명, 비율로는 17.1%가 줄어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룬 여파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넓혀서 보면 광주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반토막 날 만큼 감소세가 가파르고 일관됩니다. 전남에서도 2019년까지는 10,000명 이상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작년엔 7,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비롯한 온갖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 넘게 든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을 아무래도 갖고는 있죠. 낮은 출산율에 따른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통의 해결 과제지만 광주 전남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이 전남은 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데다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탓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선 지난해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12,000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반면 광주는 사망률이 낮은 대신 학업이나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2012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광주로 들어온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12년간 순유출된 규모는 7만 명이 넘고 특히 작년엔 한 해에만 9,000명이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30년 뒤에는 광주 전남의 인구가 260만 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50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강도 살인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피해 여성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는 돈을 훔치기 위해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전남의 모레 새벽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30일까지 전남 동부 내륙에는 1에서 3cm, 광주와 전남에는 5mm 안팎의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에서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2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3.5m, 먼 바다에서는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 속 눈과 비가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마한 국제학술문화제가 오늘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등재 사례와 마한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됐고 마한 유물, 콘텐츠 전시와 역사문화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전남도 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마한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유산 등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